이렇게 수요의 지표 내용을 보면 주가가 상승해야 하는데도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한 것은 그동안 주가가 쉬지 않고 강하게 상승했기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당연한 조정이 나온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기에 주가가 급하게 오를 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상승을 느긋하게 즐기고 적당한 조정이 나올 땐 기쁜 마음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최근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나스닥이 드디어 조정을 보였습니다. 개장 전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기타 경제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며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물시장에서 나스닥이 크게 상승했고 장중 플러스 1% 넘게 상승했지만 12시 이후 딱히 이유 없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추가 하락하여 나스닥이 마이너스 1.24%, S&P 500 마이너스 1.56%로 마감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3.7% 하락해 19.46달러로 마감했으며 저의 보유 수량은 1296주 그대로입니다. 수요일은 개장 전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우선 지난 12월 장기채 금리 변동 상한선을 인상하며 사실상 금리 인상을 했던 일본 중앙은행이 17에서 18일 이틀 동안 진행됐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다행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수요일 주요 정책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 수익률 곡선 제어 프로그램에 따른 10년물 수익률 목표를 약 0%대로 유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현재로서는 수익률 곡선 통제 프로그램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기 때문에 대규모 채권 매입을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매입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엔화와 채권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을 촉발했으며 미국채 10년물 금리 또한 하락해 개장 전 선물시장에서 나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PPI와 근원 PPI 모두 전달보다 크게 감소하고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특히 헤드라인 PPI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지난달 7.3%에서 한 달 만에 1.1%포인트 하락한 6.2%로 발표됐으며 전월 대비로 봤을 때 지난달 0.2%에서 크게 하락한 마이너스 0.5%로 발표됐습니다. PPI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려감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 CPI나 개인 소비지출 PCE 또한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내려가고 이로 인해 연준이 완화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자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0시 30분에 PPI 지수가 발표된 이후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몇 가지 지표 중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됐습니다.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모두 전달 대비로 봤을 때 예상치를 하회하며 확실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화요일 뉴욕 제조업 지수에 이어 수요일 발표된 제조업 생산 또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지난주까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런 지표 발표는 그 기대감을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도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 경기 연착륙, 잘 안 나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어떻게 나오든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경제지표는 월가 세력들에 의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월가는 현재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유지하며 시장의 매수 심리를 살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월 FOMC 회의 전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고용이 여전히 강하고 임금 상승 압박이 있는 것은 맞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도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 내부에서도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정책이 거의 제한적인 영역에 있지만 완전히는 아니라고 말했으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수요일 발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연준 내부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들이 확실히 갈리는 가운데 2월 FOMC 회의 이후 파월이 어떻게 발언하느냐가 중요할 듯합니다. 파월이 데이터가 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를 보며 금리 정책을 결정할 거라는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고용이 강하고 거주비가 높아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를 대부분 반납하며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월이 어떻게 발언할지는 모르기에 우리는 그저 주가가 크게 빠지면 계속해서 모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빅테크들의 소식을 살펴보면 작년에 경기 침체를 대비해 고용을 줄여가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고용 중단을 넘어 기존 인원 감원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에 가깝지만 이렇듯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 감원하는 것을 보면 과연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깊이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넷플릭스와 메타 페이스북이 임원 감축을 비용 축소로 인한 수익률 개선이나 호재로 받아들여 이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감원도 주당 순이익 개선이라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 일본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고 PPI를 비롯해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크게 하락하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하락해 10월에 저점을 이탈하고 3.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잡혀감에 따라 최종 기준금리를 5%까지 인상한 후 5월부터는 금리를 동결하고 더 나아가 9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물 국채금리도 또한 크게 하락해 10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와 4%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종합해보면 미국이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으로 여전히 강하지만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어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잡혀가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가 세력들은 마일드한 경기 둔화로 큰 충격 없이 물가만 적당히 잡히고 금리를 인하하는 최적의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지표 내용을 보면 주가가 상승해야 하는데도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한 것은 그동안 주가가 쉬지 않고 강하게 상승했기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당연한 조정이 나온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기에 주가가 급하게 오를 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상승을 느긋하게 즐기고 적당한 조정이 나올 땐 기쁜 마음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나스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저는 나스닥이 18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오면 TQQQ를 다시 매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